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2일 대구에서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한 지 820일 만의 일인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문제까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안정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오미크론의 유행 자체가 많이 안정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었던 게 이제 대부분의 확진자들을 이제 시설 격리를 했었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재택 치료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도 환자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접고 이제 일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환자를 보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선별 검사소 같은 경우도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기존 보건소 체계로도 가능하다, 또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PCR 수요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네.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신속항원 검사로 진단을 하는 게 이제 일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기도 했고, 또한 이제 여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PCR도 이제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임시 선별은 이제 닫아도 될 정도, 그리고 보건소에서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PCR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PCR 수요도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 병상 수도 조정한다면서요? 이제 병상수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6월 3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거점 병원들, 거점 전담 병원이라든지 국가진영 격리병상처럼 기존의 운영을 계속 했었던 병상만 남기고, 예. 이제 정부가 요청해서 이제 민간 병원에 요청했었던 그런 병상들을 6월 3일 기점으로 다 이제 취소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병상을 너무 좀 급하게 줄이는 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외래나 또는 이제 응급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입원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 병상을 일반 병원에 닫게 되면 일상적인 의료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응급실이나 이렇게 온 환자들 다 전담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일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환자를 보는 게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병상을 너무 좀 급하게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또 점검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변이 바이러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국내에 올 때 이제 신속항원 검사만 해도 이제 비행기 탈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와서 이제 PCR 검사를 이제 3일 이내 한 번만 하고, 6에서 7일째 있었던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는 이제 안 하는 거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예. 권고 상황으로 줄었는데, 네. 근데 이제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진단이 좀 잘 안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국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또는 아니면 더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이 더 늘어나게 되면 3일 이내 한 번씩 하는 검사 자체도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표본 감시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되면 7일 이제 격리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법적 격리 자체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자체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또 언제든 유행이 다시 될 수 있는데 한 번 해제한 거를 다시 이제 법적 격리를 인정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사회적 여건들이 법적 격리 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 일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만약에 법적 격리가 없어지게 되면 아예 검사 자체를 안 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은 이거 회사를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여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하고, 휴가 쓸 수 없는 사람은 이제 검사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전파 양상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서, 법적 격리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상수 줄이는 거라든지 법적 그 격리를 해제하는 부분 같은 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종합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가을, 여름, 요새 유행이 여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는 가을, 겨울에는 한 번의 유행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유행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법적 격리 해제나 또는 병상을 완전히 축소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 정도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찬바람 불면 이게 다시 또 유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외국에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 전파가 먼저 있었던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2, 3개월 빨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 4, 5개월 빨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행이 아주 커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에 의해서 유행이 이제 델타 수준 정도까지는 유행이 올라간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앞으로 한 2, 3개월 이내 예, 이제 유행이 시작돼서 큰 유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유행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큰 유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어쨌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해제 모드 모든 걸 다 이제 풀어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매번 우리가 유행하고 유행 사이에 뭔가를 다음번 유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번 그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유행 생기면 막 또 서둘러서 뭘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좀 제발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는 좀 파악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북한에서 이제 유혈자라 그래서 이제 매일 열나는 환자들을 공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 통계가 일부 좀 축소 보고되는 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확진자 규모 자체는 제대로 보고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망자 보고는 그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저렇게 낮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적게 보고 아주 과소해서 보고되는 것 같기는 하고 어쨌든 이제 전국 단위의 그런 락다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형태의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추세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원숭이 두창 얘기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뭐예요 이게?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런 게? 일단 이제 우리가 두창 그러면 천연두라고 기억하시면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예.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두창은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원숭이 두창은 동물 사이에서 유행하는 두창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감염된 동물과 접촉을 한 사람한테도 이제 이따금 감염이 되는 질환이었다. 그리고 주로 아프리카의 서아프리카 지역이나 중앙아프리카의 이제 풍토병 형태로 유행하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호환마마 나오던 그거 중에 하나인 거죠? 천연두라고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천연두지만 이제 동물 사이에서 유행하는 천연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질병관리청은 이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2급 지정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야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수 있고 또 신고 체계가 가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급으로 한 것 같고요. 1급으로 할까 2급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파급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호흡기 전파가 용이하면서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질환들을 묶었는데 네. 전파 양상은 1급에 들어가는 질병보다는 좀 덜한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2급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연령대를 보면 50세 이상은 이제 그 천연두 주사를 맞았는데 그 이하 세대는 안 맞은 경우가 되게 많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부분의 국가가 80년 이후에 그 예방접종을 이제 중지했거든요. 이제 천연두 유행이 이제 모든 국가에서 사라지면서. 예. 그래서 일부 국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두창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는 사람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테러 목적으로 이제 그 사용하려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국경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두창에 대한 백신을 비축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빨리 좀 그 예방 접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의 파급력 자체가 전 국민 접종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파급력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원숭이 두창 환자 발생했을 때 진료하는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이게 접촉자
대해서 4일이내 접종에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유입됐을 때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예방 접종하는 수준 정도를 고려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지 전 국민 접종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그 위험성 치명률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치명률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두 종류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아프리카형이 한 1% 내외, 그리고 이제 중앙아프리카형이 이제 10% 내외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패턴은 이제 서아프리카형이라서 치명률은 이제 좀 1% 내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